유럽 대륙의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럽 주요 국가들은 한국을 단순한 신흥군수 국가 정도로만 인식했다. 값싼 무기, 제한된 기술력,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의 하청 수준이라는 선입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 변화의 배경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대한 충격이 자리 잡고 있다. 전쟁 발발 이후 유럽은 자신들의 무기 비축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전시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소모되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포탄, 미사일, 전투기 등 모든 장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었고, 이를 대체할 생산 능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전투기와 관련된 문제는 심각했다. 유럽 주요국이 운용 중인 F-16, 유로파이터, 라팔 등은 각기 장단점이 있지만 부품 공급망이 복잡하고 생산 주기가 길어 신속한 전력 보강이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은 동맹국 미국에 의존하려 했으나 미국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과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해 있었다. 미군 무기 생산 라인은 이미 과부하 상태였고 미국 내부 우선 공급이 원칙이 되면서 유럽의 요청은 줄줄이 지연됐다. 그 결과 유럽 각국은 전혀 예상치 못한 선택지를 검토하게 된다. 바로 한국이었다. 그러나 유럽과 한국의 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과거 한국이 KF-21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일부 유럽 군수업체와 정치권은 노골적인 회의론을 펼쳤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4.5세대 전투기를 만든다고? 그건 불가능하다. 결국 미국 부품 없이는 날지도 못할 기체일 것이라는 비아냥이 이어졌다. 심지어 일부 유럽 방산업체는 한국의 부품 구매 요청을 거절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부르며 사실상 진입장벽을 세웠다. 하지만 KF-21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화했다. 초기 시험 비행에서부터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고 레이더와 무장 시스템의 통합도 순조로웠다. 특히 한국이 자체 개발한 AESA 레이더 기술은 유럽 방산 관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 레이더는 표적 탐지 거리와 동시 추적 능력에서 기존 유럽형 전투기 레이더와 대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의 군수 생산 체계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때 한국은 전혀 다른 상황에 있었다. 방산 수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 한국은 이미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생산 라인을 확장해 놓은 상태였다. 덕분에 새로운 수출 주문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유럽 일부 국가는 처음에는 체면을 이유로 한국산 전투기 도입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러나 전황이 악화되고 기존 전투기 대체 속도가 늦어지자 결국 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접촉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요구사항은 단순히 전투기만이 아니었다. 첨단 AESA 레이더까지 패키지로 공급해달라는 조건이 붙었다. 이는 유럽이 한국의 전투기 기술뿐 아니라 센서와 전자전 분야에서도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흥미로운 점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럽은 한국 레이더를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평가절하했지만 실제 전투 환경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변하면서 그들의 판단 기준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전자전 장비와 스텔스 대응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AESA 레이더가 필수였고 이를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혔다. 한국은 그중 하나였다. 이제 유럽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 값싼 대체 제취급을 받던 한국산 무기가 지금은 유럽 하늘을 지킬 핵심 전력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럽군 관계자들은 공개석상에서 KF-21과 한국형 AESA 레이더는 유럽 안보에 새로운 옵션을 제공한다고 발언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유럽과 한국 간의 전략적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KF-21은 처음부터 유럽 시장을 겨냥한 전투기가 아니었다. 한국은 자국 공군의 노후 기체를 대체하고 동남아와 중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개발이 진척될수록 예상치 못한 기회가 다가왔다. 바로 유럽의 군수 공백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전역의 안보 전략을 흔들어 놓았다. 나토 회원국들은 일제히 군사비를 늘렸지만 문제는 생산 속도였다. 특히 유럽에서 생산되는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라팔 전투기는 이미 생산 라인이 오래전부터 최적화되어 있지 않았고 주문 후 인도까지 최소 4에서 5년이 걸렸다. 이 기간 동안 유럽은 공군 전력 공백을 감수해야 했다. 한국의 KF-21은 이 틈새를 파고들었다. 개발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면서 대량 생산 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었고 이미 폴란드와의 K2 전차, K9 자주포 계약에서 입증된 빠른 납기 능력이 유럽 각국의 신뢰를 끌어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은 계약 후 1년 이내에 대규모 장비를 공급한 유일한 국가라며 KF-21에 대해서도 동일한 속도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KF-21만으로는 유럽의 관심을 완전히 끌어오기 어려웠다. 유럽 공군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히 새 전투기가 아니라 러시아의 전자전 능력을 돌파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이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한국형 AESA 레이더다. 이 레이더는 초고속 전자조사 방식으로 다수의 표적을 동시 추적할 수 있고 스텔스 표적에 대한 탐지 능력에서도 경쟁 제품을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처음에 레이더만 별도로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한국은 KF-21과 AESA 레이더를 결합한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판매를 넘어 유럽의 방공체계에 한국식 전자전 능력을 통합하는 의미를 가졌다. 결국 협상 과정에서 몇몇 국가는 패키지 계약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이는 KF-21 플러스 레이더 수출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로 이어졌다. 흥미로운 것은 유럽이 그동안 미국과 프랑스 등 기존 공급국 중심으로 무기 조달을 해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럽 내부에서도 공급망 다변화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미국 무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정치적, 군사적 리스크가 커진다는 우려였다. 한국은 이 틈을 정확히 파악하고 빠른 납기 플러스 우수한, 성능 플러스 합리적 가격이라는 3박자를 내세웠다. 이런 변화는 유럽 내부 여론에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한국 무기는 저가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폴란드의 K2 전차 운용 사례나 호주의 자주포 평가 보고서 등이 공개되면서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 특히 KF-21이 첫 시험 비행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입증하자 유럽 항공 전문가들도 예상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여기에 정치적 요인도 작용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독자성을 확보하려는 유럽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미국산 F-35 대신 대안 플랫폼을 찾는 움직임이 확산됐다. F-35의 경우 유지비와 업그레이드 비용이 높고 운용에 있어 미국의 승인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단점이었다. KF-21은 이런 제약이 덜했고 무엇보다 계약 후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었다. 결국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비공식 접촉을 넘어 공식 구매 의향서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초기 협상에서는 가격, 납기, 기술 이전 범위 등이 논의됐고 특히 레이더 기술의 일부 이전 가능성이 관심을 끌었다. 한국 측은 핵심 기술은 보호하되 운영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기술 지원은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됐다. 과거 한국이 유럽에 무기 수출을 제한할 때는 냉담한 반응이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유럽이 먼저 SOS를 보내는 형국이다. 이는 단순한 방산 계약을 넘어 세계 군수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군수시장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일부 국가가 독점적인 공급망을 형성했고 새로운 진입자가 시장에 발을 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질서를 뒤흔들었다. 전쟁 발발 후 불과 1년 만에 유럽의 무기 비축량은 위험 수위에 도달했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전통적 파트너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자신감을 가졌다. KF-21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많은 비판과 회의론에 직면했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었다. 특히 AESA 레이더와 같은 핵심 전자장비를 자국에서 개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은 유럽 방산 관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본체를 판매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전투기의 눈과 귀라 불리는 레이더 기술은 전투기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기존 전투기들은 대부분 미국제 레이더 또는 자국 내 한정된 생산 능력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첫째, 생산 속도가 느리고 가격이 높아 대량 보급이 어렵다는 점. 둘째,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공급망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었다. 반면 한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고 있었다. 유럽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과 한국형 AESA 레이더를 직접 검토한 뒤 놀라운 결론을 내렸다. 성능은 기대 이상이고 가격은 경쟁 제품 대비 최소 20% 이상 저렴하며 납기는 절반 수준이라는 평가였다. 특히 러시아의 최신 스텔스 기술과 전자전 장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AESA 레이더가 필수였는데 한국형 레이더는 그 요구를 충족시켰다. 이러한 평가가 전해지자 유럽 내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부 국가는 이미 방산 계약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KF-21 패키지 도입 타당성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에는 유럽이 한국에 방산 장비를 들여오는 경우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조건을 필수로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속도가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기존의 까다로운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KF-21 플러스 레이더 패키지 계약 협상은 극도로 비밀리에 진행됐다. 유럽의 기존 방산업체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자국 전투기와 레이더 수출 시장이 잠식당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전시 상황에서는 정치적 고려보다 실질적인 전력 보강이 우선이었다. 그 결과 일부 유럽 국가는 한국과의 실무 협상에 속도를 냈고 계약 조건 초안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 기회는 단순한 수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KF-21은 아직 양산 초기 단계였고 대규모 해외 수주를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추고 부품 조달망을 안정화하는 것이 절실했다. 유럽과의 계약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결정적 발판이 될 수 있었다. 더불어 유럽 시장 진입은 곧 나토 표준 체계에 한국 무기가 공식 편입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는 향후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카드였다. 유럽 측의 요구사항 중 하나는 장기적인 유지보수 협력체계 구축이었다. 단순히 전투기와 레이더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 지원과 부품 공급망이 필요했다. 한국은 이에 대전용 지원센터를 유럽 현지에 설치하고 핵심 기술자들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유럽 측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시켰다. 결국 KF-21 플러스 레이더 패키지 논의는 유럽과 한국의 군사협력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한국산 전투기가 유럽 하늘을 지키는 장면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KF-21과 AESA 레이더 패키지에 대한 유럽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실제 도입 준비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다. 특히 발트해 연안 국가들과 동유럽 일부 국가는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전력 보강이 절실했다. 이들은 전쟁 발발 이후 이미 대규모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상태였고 그 공백을 메울 대체 장비 확보가 시급했다. 한국 측 협상단은 유럽의 시급성을 정확히 읽어냈다. 유럽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충분한 수량의 전투기와 러시아 전자전 위협을 돌파할 수 있는 레이더였다. KF-21은 이미 시제기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양산 준비 단계에 들어서 있었으며 AESA 레이더 역시 독자 개발에 성공해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은 유럽의 요구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협상 초기 일부 유럽 국가는 레이더만 별도로 도입하는 방안을 타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KF-21과 AESA 레이더를 일체형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식을 고수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기체와 센서의 완벽한 호환성과 성능 최적화를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실제로 항공기와 레이더를 다른 업체에서 각각 조달할 경우 통합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도 이를 인정했다. KF-21과 AESA 레이더의 조합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러시아의 스텔스기와 고성능 방공망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전투 체계를 제공했다. 특히 레이더의 다중표적 추적 기능과 전자전 대응 모드는 기존 유럽 전투기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러한 평가가 확산되자 기존 유럽 방산업체들의 경계심도 커졌다. 일부 프랑스, 독일 업체는 자국 정부의 로비를 강화하며 한국산 무기 도입을 막으려 했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정치적 논쟁보다 실질적인 전력 강화가 우선이었다. 발트해와 동유럽 국가들의 압박 속에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한국 무기 도입은 전략적 선택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내걸었다.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레이더의 일부 소프트웨어 코드는 비공개로 유지하되 운용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지원은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유럽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는 한국이 기술 조건을 지키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장기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계약 조건에는 흥미로운 조항이 포함됐다. KF-21 플러스 레이더 패키지를 도입하는 국가에는 한국이 현지 정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부품 공급망을 최소 30년간 유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단기적인 판매를 넘어 장기적인 군사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일부 훈련 조종사를 한국에 파견해 KF-21 운용훈련을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산 전투기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던 유럽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한국과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특히 유럽 각국 언론은
한국이 유럽의 새로운 군수 파트너로 부상했다는 제목으로 보도를 이어갔다. 과거에는 아시아산 무기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던 유럽이 이제는 한국산 전투기와 레이더를 핵심 전력으로 받아들이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 변화는 향후 유럽-한국 군사협력의 범위를 더욱 확장시킬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다. KF-21과 AESA 레이더 패키지 협상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부분은 바로 레이더 기술이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레이더 기술에서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는 사실이 놀라움과 경각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스텔스 항공기 탐지 능력과 전자전 대응 능력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러시아의 최신형 수호의 전투기와 S-400 방공 시스템은 강력한 전자전 장비를 갖추고 있어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레이더가 필요했다. 한국형 AESA 레이더는 이 요구를 정확히 충족했다. 초고속 전자조사 방식으로 1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 고고도 저고도에서 모두 안정적인 탐지 성능을 발휘했다. 또한 전자전 모드에서 적의 전파를 분석하고 교란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단순한 탐지 장비를 넘어 공격적 센서로 기능할 수 있었다. 이 성능은 기존 유럽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더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고 일부 항목에서는 오히려 앞섰다. 유럽의 관심은 단순히 성능에만 머물지 않았다. 한국은 AESA 레이더를 자국에서 설계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다. 이는 공급망 안정성과 장기 운용 측면에서 큰 장점이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산 레이더나 일부 유럽산 레이더의 경우 부품 공급 지연과 가격 인상 문제를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처 확보에 적극적이었다. 또한 KF-21과 AESA 레이더의 통합 설계는 높은 호환성과 운용 효율성을 제공했다. 레이더와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 무장 시스템이 완벽하게 연동되어 있어 전투 상황에서의 반응 속도가 빠르고 파일럿이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장시간 전투나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였다.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유럽 측의 단순 판매를 넘어 선기술 지원 패키지를 제안했다. 레이더의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담 기술팀 파견, 현지 부품, 생산 협력,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성능 향상 계획이 포함됐다. 이 제안은 유럽 측의 신뢰를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흥미롭게도 유럽 내 일부 국가는 KF-21 자체보다 AESA 레이더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기존에 운용 중인 전투기에 한국형 레이더를 장착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한국은 KF-21 플랫폼과 결합했을 때 레이더 성능이 최적화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능한 한 패키지 계약을 유지하려 했다. 결국 AESA 레이더는 KF-21 수출의 승부수가 되었다. 단순한 기체 판매 경쟁에서 벗어나 고급 전자장비까지 통합 공급하는 전략은 유럽의 마음을 움직였다. 전투기와 레이더를 함께 수출하는 형태는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방산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성공 모델로 평가받았다. 유럽 언론은 이를 두고 한국이 무기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다. 고 보도했다. 기존에는 기체와 핵심 장비를 다른 공급자에게서 나눠 구매하던 방식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성능을 보장하는 방식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 흐름이 확산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전투기 수출국을 넘어 통합, 방산 솔루션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KF-21과 AESA 레이더 패키지 계약은 단순히 한 건의 대규모 방산 거래에 그치지 않았다. 이는 유럽과 한국의 군사협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에는 유럽이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고 한국이 그 기술을 받아 생산하는 하청형 관계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였다. 유럽이 한국의 기술과 생산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이 변화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단숨에 끌어올렸다. 유럽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 중 하나로 여기에 진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신뢰도를 의미한다. KF-21과 AESA 레이더의 성공적인 수출은 다른 지역에도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다.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새로운 수출 문의가 이어졌다. 또한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은 나토 표준에 대한 실질적인 운용 경험을 얻게 되었다. 이는 향후 다른 나토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로 작용할 것이다. KF-21이 유럽 공군에 배치되어 나토 작전에 참가하는 날이 온다면 이는 곧 한국산 전투기의 실전 운용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회가 되고 그 데이터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반영될 수 있다. 국내 방산업계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이어졌다. 대규모 해외 계약을 통해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부품 산업 전반에 안정적인 수요가 생겼다.
특히 AESA 레이더 생산 라인은 유럽 수출로 인해 가동률이 극대화되었고 관련 전자전 장비 개발에도 투자 여력이 생겼다. 이는 한국이 전투기뿐 아니라 센서, 무장, 전자전 체계까지 아우르는 종합방산 강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한국은 유럽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되었다. 단순한 무기 판매국을 넘어 장기적인 군사 외교 협력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일부 유럽 국가는 한국과 공동방산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공동훈련과 기술 교류 확대에 합의했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군사적 시너지와 산업적 이익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선택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계약이 유럽 내부의 방산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무기 조달에서 자급자족 원칙을 강조하던 유럽이 이제는 외부 우수 기술과 생산 능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이 유럽 외 다른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중요한 전례가 될 것이다. 결국 유럽의 KF-21 플러스 레이더 도입은 하나의 단기 거래를 넘어 한국 방산산업의 글로벌 확장과 신뢰도 상승, 그리고 군사외교의 지형 변화를 이끈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과거에는 유럽이 갑의 위치에서 한국을 평가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를 팔았다는 사실을 넘어 한국이 세계 방산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KF-21이 유럽 하늘을 가르고 그 내부에서 한국형 AESA 레이더가 전장을 감시하는 모습은 유럽과 한국 모두에게 전략적 상징이 될 것이다. 이 상징은 또 다른 계약과 협력 그리고 기술 혁신으로 이어져 한국 이무기 수출국을 넘어 방산 표준국으로 성장하는 길을 열어줄